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론입니다. 그죠? 일주론. 병인일주라는 얘기죠. 자, 연월일시. 자, 병인일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장간은 무병갑이 있죠. 인해는 무병갑이 있죠. 지장간에는 인신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묘의가 있고, 진술충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장간 외울 때 한 50개에서 54개가 되잖아요. 인신사해는 무토가 다 들어가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중기는 인에서는 병하고, 그 다음에 분기가 이제 간목입니다. 요 지장간만 이렇게 본다면요, 이렇게 보면은 무토, 그죠? 식신, 병화, 비견, 목생화, 편인이 들어 있습니다. 자, 공망은 수레가 됩니다. 아시죠? 공망. 자, 우리가 공망천법 배웠죠. 자, 병인에다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가서 개로 끝난 그 두 자, 그 뒤자가 공망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병이잖아요. 병인이 여기 있으니까 인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병인, 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서 술해가 비어 있죠. 개로 끝났으니까 수레가 공망입니다. 그럼 요거를 보면은 같이 보면 요거 식신이네요. 그죠? 식신이고 얘는요 수국화, 그죠? 편관이 되네요. 그죠? 편관이 공망이다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가면은 12운성으로는 병화는 인해서 장생을 하게 되죠. 그럼 화토 동법에 의해서 병이나 이 무토가 인해서 장생한다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성으로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편인이 됩니다. 그죠? 편인이 된다. 그럼 편인을 놨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목성화를 받으니까. 그러면 편인이 들어오면 목극토를 하는 거죠. 그렇죠? 편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목극토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목생화도 하지만 목극토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게 뭐다? 자기의 식신이잖아요. 식신은 뭐예요? 손발이잖아요. 자, 여자한테는 이게 뭐예요? 자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인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다고요? 몸조심해야 된다. 왜? 이 식신을 갖다 목이 목극토로 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식신이 뭐다? 이게 식신이 이 편인이 들어오면 자기 밥그릇을 발로 차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상운이 들어와 있는데 임신이 돼 있는데 임신이 들어있는데 이게 만약에 편인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자궁의 임신이 될 수 있고, 그죠? 유산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편인 도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쓰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신살로 보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인호술이 됩니다. 12신살을 보면 물론 저는 연지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2신살이 훨씬 더 정확도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일주기를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인오술, 그럼 이게 뭐예요? 지살이죠. 그 지장화전 지살. 지살은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 집안을 대표하는 겁니다. 1000가지 동물의 백세의 왕이에요. 이게 지살이라는 의미가 이 호랑이라는 뜻이 이 사람이 대표다. 백수의 왕이니까 보통 호랑이 앞에 가면 꼼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자, 병인일 줄을 놨어요. 그러면 자기 집안에다 호랑이를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잘 안 와요. 친구들 오라고 해도 잘 오지 않는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가면 물어 죽임을 당할 텐데. 최소한 어디가 병신이 돼도 될 텐데. 그죠? 무서워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친구한테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술도 사고 해야 된다고요. 이게 병인 일주입니다. 자, 금이 이 사람한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재죠, 재. 그죠? 화극금. 그러면 여기에는 경금이 있고, 그죠? 신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금, 신금. 그러니까 금은 이 사람한테 돈이 되는데 화극금 돈이잖아요. 여기 가면 뭐가 돼요? 절퇴지가 되죠? 절이라고 하는 것은, 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러분? 끊어지고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어지고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절퇴지에 있는 사람들은 돈 관리는 거의 빵점이에요. 내 남편이 돈이 절퇴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와이프가 돈 관리해야 돼요. 절퇴지라고 하는 것은 인연으로 보게 되면 이어졌다 끊어졌다. 결국 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이렇게, 이게 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기운인 겁니다.
거기에 이 육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비식재 관연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가지는 다 모든 것들 그 비식재 관연을 끝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치고 올라오는 게 바로 절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이 들어오는 해에는 뭐예요? 내가 보던 신문도 끊는다고요. 먹던 우유도 끊는다고요. 그런 인연이, 그런 어떤 그 기운이 들어오는 게 절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계수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관이죠, 관. 수가 들어오면 수생목, 목생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재라고 하는 것은, 경신은 여기 가서 절태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그 경제적인 게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생사만 알아도 12운성을 금방 짚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장생이 있다. 그 다음에 사가 있죠. 사가 있다. 장생과 사는 극단인 거죠. 태어나고 죽는 거니까. 간목이 여러분 어디에서 장생이 되죠? 간목은 해에서 장생이 되죠. 그러면 가보면 되죠. 간목의 걸럭지는 인이잖아요. 여기서부터 건왕세병 사묘 건왕세병 사묘 절태양생 맞죠? 자, 간목은 해에서 어떻게 해요? 장생이 되는 거죠. 그럼 을목은요, 여기서 사하게 된다고요. 을목은 해에서 죽게 된다. 양간이 생하게 되면 음간은 죽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에서는 신이 장생합니다. 그죠? 자에서는 신이 장생을 하고 음생양사가 되기 때문에 음생양사, 그죠? 그러면은 경금은 어떻게 돼요? 경금은 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음간이 생하는 곳에서 양간은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가 된다는 얘기죠. 인에서 장생되는 게 병무, 화토, 동법이다. 자, 병화의 걸럭지는 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서부터 건왕세병 사묘 절태양 생붕이 됩니다. 무토가, 그죠? 무병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가 걸럭지잖아요. 그래서 장생이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양간이니까 양간에서 장생됐다는 건 음간은 뭐예요? 정하고 기가 사가 된다. 여기서는 얘네들이 생하게 되고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사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술축미는 빠져있죠. 진술축미는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갑을, 그죠? 병, 정, 무기, 경신, 임계가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생, 음사가 된다. 양이 새가는 것에 음은 죽고요. 반대로 음생, 양사가 된다, 이 말이죠. 음생, 양사가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된다. 병인은 그야말로 힘이 센 겁니다. 이 편인은 힘이 센 거예요. 힘이 워낙 강하고 그리고 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외고집, 그죠? 똥꼬집, 고집불통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스톱 치면 못 먹어도 고다, 이 말입니다. 편인은요, 정인보다 기술력이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이거는 집착이에요. 집착하니까 거기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몰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기술력은 굉장히 탁월해질 것이다. 그리고 편인은 또 말빨도 세지만 불화도 센 겁니다. 자신감 빼면은 어떻다고요?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새벽에 올라오는 태양이잖아요. 굉장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여기 식신이, 이게 공막 맞았는데 상관이나 식신은 여러분 뭐예요? 이것들은 쉽게 해서 우리 손발이잖아요.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제조 상품인 거예요.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천재적인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천재적인 두뇌를 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식신은 뭔가요? 식신은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는 게 식신이에요. 이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식상이 같이 있으면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있고, 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를 어떻게 해요? 타파하려는 거 있죠. 기존 질서를 어떻게 하면 혁파를 하고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하는 게 상관이에요. 또 상관은 뭐예요? 야당이죠.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에요. 그래서 상관을 넣은 사람들은 어때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에 맞선다고요. 그래서 대모대라고요. 앞장서는 사람들이죠. 근데 식신은 아니잖아요.
식신은 어떻다고요?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중단 없이 꾸준하게 하는 것이 식신이다. 그게 식신이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금하고 수가 많다는 얘기는 금수가 다다 그러면은 음계 계절이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관을 못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고관 선배로 가기가 쉬워요. 어떤 재관을 못 보게 되면 직업도 구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일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돈 안 번다고요. 돈 못 번다고요. 호랑이는 그야말로 뭐예요, 여러분? 범이잖아요, 범. 범. 백수의 왕 범입니다. 범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목생화 하는 거잖아요. 목생화 한다는 얘기는 목화 통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목화 통명은 어때요? 이게 말로 설명하는, 그죠? 구업적인 거, 그죠? 이 사람이 간목이 만약에 어딘가 투관됐다 그러면 어때요? 100% 교수겠죠. 아니면 선생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목생화. 이게 목생화, 그죠? 간목이 투관, 목생화, 화생토로 간다. 이렇게 무토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런 구조를 짜고 있다 그러면은 거의 다 교육학교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간목에 투관됐다 그러면은 이게 목생화도 되지만요, 이 태양이 이 간목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생화 하지만 실제로 보면 태양을 봐야 이 간목이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목화 통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이라고 하는 거는 호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격한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그죠? 해라 말아라 이런 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경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게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재가 되잖아요. 그럼 편재 정제가 되는데 요게 가보면 뭐 어때요? 경금이 인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이죠. 건왕세병 사묘 절이잖아요. 이건 절. 이건 절이고 얘는요. 그러면 절태죠. 왜? 절은 항상 태를 갖고 다녀요. 태는 항상 절하고 같이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재라고 하는 것이 다운이잖아요. 다운. 이렇게 다운된다. 이 재를 갖다 절해 놨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자 소리는 듣기 어렵다. 남자한테는 이게 여자잖아요. 여자. 자기 처가 절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의 기운도 좀 다운된다. 그죠? 현금도 좀 다운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기술력은 있으니까, 그죠? 기술력으로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부족하다고 이렇게 답답하다고 생각 않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재를 갖다가 문서화 시키면 되잖아요. 재를 갖다가 문서화 시키는 게 뭐겠어요? 모든 것, 만약에 이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이라면 책을 펴낸다든가 인세를 받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잖아요. 관은 그럼 뭐다? 여기 관이 가면요, 수가 가면, 임수가 가면 뭐예요? 임수가 인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왕세 병궁이죠. 이건 병궁이에요, 병궁.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욕지가 되죠. 그러니까 인수도 결국 관도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남자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한테는 자식들이 병은 뭐예요?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욕을 놨어. 딸이 욕질 놓게 되면 치장한다. 그죠? 이쁜 딸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직장으로 본다게 된다면, 이 사람이 남자가 직장으로 보게 된다면 병욕이면 이것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여자로 본다면 남편이 병욕이 있죠. 병욕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역시 좀 기운이 약하구나. 명예나 벼슬이 힘이 약하다. 그리고 욕을 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욕지죠. 욕을 놨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긴 가요. 가긴 가는 게 이렇게 가는데 출렁출렁 하면서 불안 요소를 띠고서 앞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이게 1년 차에는 사업이 엄청 발전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2년 차에 들어오면서 슬럼프를 가게 된다. 그게 욕지가 됩니다. 근데 욕지는 뭐라고요? 욕지는 12신살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날에 의도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돈이 생긴다. 용돈이 생긴다. 이게 욕지도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여러분? 마이너스는 아니다. 욕운에 어때요? 너무 자신감이 발현된다든가 그리고 과욕을 부린다. 그러면은 바로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된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죠? 목욕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수가 들어오면 어때요? 관이잖아요.
그래서 관인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관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자, 무토가 인에 가면 어떻게 돼요? 화토 동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무토는 장생되고 기토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양이 장생을 하면 그죠? 양생음사로서 이 기토는 사가 된다. 해볼까요? 자, 정기는 걸록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건왕세병 사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병무는 장생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무토라고 이 기토라는 건 이 사람한테는 어때요? 여자라면 자식이 되잖아요. 자식. 양간 대 양간은 뭐예요? 양간 대 양간은 아들이잖아요. 이게 양간 대 음간은 이게 딸이 되는 거죠. 그죠? 아들은 식신이고 딸은 상관을 놓게 되는 것이다. 태양이 땅을 갖다 이렇게 비추게 되게 되는데 이 비추는데 그 중간에 무기가 있게 되면 어때요? 이게 빛이 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혜택이 그러니까 좀 누리기 어렵다 이렇게도 보는데, 자, 인이 연에 있으면은 타양살이 객지살이죠. 왜? 이게 뭡니까? 인옷을 지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인신사회를 역마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조상을 일찍 떠났다. 조상을 일찍 떠났다는 뭐예요? 조상궁의 터전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다? 집을 일찍 나왔겠구나. 그래서 객지를 나왔겠구나. 그죠? 고향을 일찍 떠났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인은 지살이면서 역마살이다. 그런데 인신사회는 다 우리가 역마살로 보는 거죠. 호랑이는 넓은 면적을 관리하게 해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또 인적이 드문 곳이 되고 임야다. 넓은 임야를 두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다. 아무튼 큰 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렸을 때 골목대장을 해봤을 거다 알 수도 있겠죠. 왜? 호랑이 합에선 다 벌벌 떠니까. 그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인이 월에 있으면 이 사람은 편인이죠. 자, 월지는 제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들이 알아줄 만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전문 분야다. 그죠? 그래서 목화 통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진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진이 있으면, 요 진이 있으면 여기에 목국토를 하죠. 이 사람한테는 병화를 놓았으면 병진, 화생토 식신이죠. 근데 이 목이 어때요? 목국토를 때리죠. 그러면 식신을 때리네. 그럼 편인이 식신을 때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유산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식신을 치기 때문에, 식신은 손발이잖아요. 다리를 접질린다든가, 그죠? 교통사고가 나서 어디가 부러진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식신을 갖다가 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글자를 놓고도 연구해 봐야 된다. 그래야지 사주가 깊어지겠죠. 목국토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뭡니까? 편인이 이 식신을 친다는 얘기다, 이 말이죠. 임신됐을 때 이런 운이 오게 되면 굉장히 몸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말년에, 그죠? 호랑이를 놓은 거 아니에요. 말년에 호랑이 짓 한번 한다, 이렇게도 되겠죠. 그리고 편인이 말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고질병으로 고생하게 해요. 그러니까 고질병으로 고생하게 된다. 그리고 오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게 인은 뭐예요? 범은 혼자 다니잖아요. 사자는 그룹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늙음하게 어때? 혼자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독을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어슬렁 혼자 자기 구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자기 자리에다가 호랑이를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은 가정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친구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렇게 목국토를 하죠. 목국토를 하면은 어때요? 이게 식신도 되지만 이게 토라고 하는 것은 위장이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목국토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러면 또 아까 그랬죠? 목국토 하면 내가 어때요? 다리가 좀 불편해질 수 있다. 손발이 불편해질 수 있다. 인이 이렇게 목국토를 하니까, 그렇죠?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이 사람 봐요.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이 임수가 뭐예요? 자기의 관이잖아요, 관. 관인데 어때요? 정림합을 했죠. 그래서 정림합을 해서 이 나이벌, 이 겁재가 자기의 관을 갖다가
합해서 가지고 갔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사법고시를 봐요. 아니면은 임용고시를 봐요. 우리가 시험을 본다 이 말입니다. 같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얘가 이 관을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합고에 가버리게 되면 나는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고 얘는 붙는다 이 말입니다. 이 현상이 이런 거예요. 임수 평가는 내 건데, 그죠? 임수 평가는 내 거잖아요. 이 관이 정관보다도 평관이 좋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관이 되게 좋은데 이거 봐요. 이 겁재잖아요. 이 정화가 정림합에서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외모고시든 행정고시든 보면 내 친구는 붙는데 나는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는 현상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식신이 공망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은 뭐예요? 자기의 제조 기술입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만두를 빚고, 그죠? 김밥을 만들어요. 뭐 스테인리스 그릇을 만들어요. 이런 것인데 이게 공망을 맞았다면 그게 참고서 그걸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각고의 인내 속에서 기술력을 쌓은 전문 기술인 거예요. 예? 식신이 공망을 맞았다는 얘기는, 그죠? 원래 식신은 뭐예요? 못 쓴다는, 공망을 되면 못 쓴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갖다 극복해서 자기 기술력으로 나타냈다는 거잖아요. 감히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기술력으로 쌓은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또 식신이 공망 맞으면요 원래는 제조업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김치 공장을 해서 그걸 판매하는 건 안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식신이 공망을 맞았다는 얘기는 내가 만들어 사는 건 안 되고, 그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띄워다가 파는 건 돼요. 그러면 내 공망을 잘 갖다가 극복해 나가는 게 됩니다. 근데 공망 맞은 사람이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한다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선 이게 관이 공망이잖아요. 관공망은, 관이 공망 맞았다는 얘기는 남편 말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상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관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책 없는 어떤 고집불통을 부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관은 나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인데 그것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상사의 충고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게 됩니다, 이게 관. 그래서 여자는 이게 관이 갖다 공망이 되게 되면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 요소가 남편 때문에 되는 겁니까? 남편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고 나오죠. 자기 사주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남편을 탓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남자라면 아들이 공망 맞았잖아요, 그죠? 공망을 맞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말을 듣겠냐고요?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망을 갖다가 공치고 망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망이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만들어낸 게 공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